이 크림만 바르면 일반적으로 뭐 기미도 좋다 그러고 의미 있는 약일 것 같아요. 피바에는 오늘 본점 뽑아가시는 거예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이것저것 또 물어보려고 또 왔어요. 아우, 네. 감사합니다. 귀찮진 않으시죠? 아, 그럼요. 사실 처음에 네네. 영상물로 나를 찍는다는 건 사실 전 아직도 좀 심리적으로 부담스러운데 뭐 처음보다는 훨씬 가벼워진 것 같아요. 너무 잘하셔가지고 아니에요, 놀랐어요. 진짜 저는 아직 기계랑 친하지를 않아서 아직도 가게에 가면 점원이 없으면 주문을 못하는 옛날 사람입니다. 아이인가 보다. 네, 맞습니다. 근데 오늘 저희가 이제 영상을 찍는 이유가 요즘 핫한 아이템이 있다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모르죠? 한번 알려주세요. 네, 그게 뭐냐면 아실지도 모르겠는데 요즘 이 스티바 A라는 크림이 엄청 품절 대란이래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게 처방에 있어서만 나올 수 있는 크림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전문의약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효과를 꽤 이제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특히나 연구에서 FDA 승인을 받는 게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진짜 전문가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이게 진짜 효과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 부분들 한번 드리려고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예. 스티바의 크림. 사실 이건 제가 의사가 돼서 이 압구정동에서 일을 처음 시작하던 2009년도부터 사실 그때도 저는 처방은 하던 약이에요. 근데 제가 한 의사 면허 군대 제대하고 군의관 갔다 오고 나서 의료시장에 한 15년 가까이 있는데 제 기억으로도 한 두세 번 정도 히트를 쳤던, 그랬다가 쭉 들어가고 또 몇 년 있다 갑자기 한 번은 아침마당에 어떤 연예인이 피부가 좋아졌는데 이거 했다고 얘기하고 또 그때 한참 한 4, 5년 전에 한 번 히트를 쳤다가 또 잠잠해졌다가 다시 나오는, 그래서 쭉 약국엔 있는 약이고요. 사실은 사용법만 조금 주의해서 쓰시면 꽤 의미 있는 약일 것 같아요. 어떤 약이냐,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각질을 녹이는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타민 중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비타민들 중에 수용성 비타민 A가 연고 제제로 만들어져 있는 건데요. 몸에 비타민 A가 부족하면 야맹증이 걸리는 그런 건데, 이 아이는 뭐 얼굴에 바른다고 비타민 A가 몸에 들어와서 야맹증을 치료할 수 있을 만큼은 아니고요. 상당히 저농도로 희석되어 있는데 피부층에 바르면 각질을 녹여준다라고 해요. 물론 이제 다른 약들 중에 굳은 살에 바르는 비슷한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는 훨씬 다른 제제고 센 성분인데 얘는 약한 성분이라 얼굴에 바르면 뭐 일정 정도 각질이 걷어지면 어떤 효과가 있냐에 따라서 각질을 어떻게 걷어낼 거냐에 따라서 이 아이의 효과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이제 일반적으로 이 크림만 바르면 일반적으로 뭐 기미도 좋다 그러고 기미도 좋다니 여름 들음에도 좋다니 피부과 안 가도 된다는 이런 속설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선생님 입장에서는 뭐 만병통치약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선까지는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이 정도면은 연고로서 크게 얼굴에다 돌을 들이고 싶지 않아 하는 분들이 이걸 했으면 좀 더 좋았다. 그렇죠. 색소 질환 중에 가장 치료가 잘 안 된다는 기미 같은 경우도, 기미를 지금은 상당히 많은 레이저들이 개발되고 레이저도 과학의 발달과 함께 그 파장의 변화가 섬세하게 이루어지면서 다양한 파장의 레이저가 나와서 기미를 직접 타겟하기도 하고 그런 류의 치료법들이 요새는 대세를 이루고 있는데요. 예전에 그렇게 지금만큼 레이저가 다양하지 않던 시절에 보조적인 치료제로 저희도 주사제로 쓰기도 하고요. 바르는 약으로 쓰기도 하던 약이에요. 그래서 색소 치료의 도움을 보조적으로 받기도 했고요.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각질을 걷어내는 걸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피부는 태어난 아이가 점점 자라서 표피층이 됐다가 각질이 돼서 떨어지고 나면 또 다른 애가 또 계속 이렇게 사이클이 도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나이가 점점 들면서 각질이 잘 걷어지지 않으니 안에서 자라나는 아이들도 자극이 쟤네가 떨어지고 나도 저 자리를 가야 되는, 앞에 방을 안 빼.
그러니까 아래 애들이 잘할 일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노화가 촉진되는데, 그래서 적당량의 각질을 적당히 걷어내면 화상을 입을 만큼 막 빡빡 문질러갖고 피가 날 만큼 문지르면 안 되죠. 근데 아주 소량으로 각질만 살짝 걷어낸다는 말. 우리 왜 여자분들 딥 클렌징 하면 한 이런 각질 용해제를 사용하는 거에 한 뭐 많게는 50%까지 각질이 제거된다고 하는데, 각질을 제거해서 새로운 아이들을 자극시키는 의미로서, 그러니까 색소 치료 말고도 우리가 흔히 뭐 얼굴의 탄력이라든지 뭐 아주 말하는 재생과 관련된 거를 얘가 첫 번째 자극으로 줄 수 있는 거예요. 살살 벗겨내서 안에 있는 세살을 돋게끔 한다는. 그렇지. 얘가 시그널을 준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 시그널이 우리는 다들 머릿속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각질층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많이 발전된 어떤 학파들은 각질이 떨어져 나가면서 시그널을 준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논문들을 읽어보면 꽤 일리가 있습니다. 저도 100%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꽤나 일리가 있고, 실제 사용해서 효과들을 보는 걸 보면 올바르게 사용하시는 분들은 효과를 볼 수 있죠. 이 지금 제품 중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그게 농도 차이인 것 같은데. 아, 예, 맞습니다. 그렇게 농도에 따라도 연고가 처방이 되는 게 좀 다른가 봐요, 피부에서. 아무래도 농도가 좀 세면 더 잘 벗겨지겠죠. 조금 더 각각의 농도 0.025%부터 0.1%까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센 건 좀 더 잘 벗겨지는 뭐 장점이라 그래야 돼, 단점이라 해야 될까요? 그것도 피부 질에 따라 이제 처방을 하는 게 다르신 거겠죠? 그렇죠. 저는 사실 그런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은 이걸 단독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좀 세도 되는데, 다른 뭐 레이저 시술을 받으신다거나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밤마다 난 디클렌징을 하는 잠을 못 자, 이런 분들은 센 거 쓰면 2배로 벗겨지니까 얼굴이 너무 마른 느낌이 들 수 있죠.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고. 사용법은 어떻게 해요? 사용법은요, 이 아이의 사용법에 딱 첫머리에 주의사항을 읽으시면 자기 전에 발라라 라고 나와요. 이 아이를 아침에 하루에 2번 발라야지. 그래서 저녁에 바르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바르고 다니면 이 아이 때문에 더 많이 얼굴이 탄다고 나오는 보고들이 많아요. 그럼 저는 이 아이를 바르고 자외선 차단을 듬뿍 바르겠습니다. 사실 그건 되게 어리석은 짓이죠. 자외선을 노출을 쉽게 만들어 놓고 자외선 차단을 바르는 건 둘 다 안 하는 것보다 못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자기 전에 딱 바르고 불을 끄라고 나오거든요. 그건 되게 형광등까지 포함해서요. 사실 형광등이나 TV나 심지어 핸드폰에서도 최소한의 자외선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아이는 원칙상 이 아이를 바르고 불 끄고 안녕 하고 자는 게 맞습니다. 또 이 비타민 A가 복합제조로 처방되어져 있는 여드름 약이 있어요. 항생제랑 비타민 A가 섞여 있는 아주 유명한 듀아겔이라고들, 아마 여드름 좀 알았다 그런 사람들은 아는 약인데, 그 아이도 이 비타민 A 때문에 그 아이도 주의사항에 딱 그게 있거든요. 자기 전에 발라라. 자기 전에 바르지 않으면 얼굴이 타서 이게 또 예쁘게 도포가 됐으면 모를까 띄엄띄엄 발라주면 나중에 얼룩덜룩해진다. 그럼 전체적으로 다. 그럼요. 그러고 아주 사실 이런 건 비싸서가 아니라 아껴 바르시는 거예요. 살짝 바른 듯 안 바른 듯. 너무 많이 바르면 안 된다. 그리고 바르고 그럼 닦고 자야 되나요? 닦고 주무실 만큼 필요는 없는데 조금만 바른다. 비싼 20만원짜리 크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되게 싸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바르셔야 돼요. 그러면 선생님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처방을 받으면 처방약이잖아요. 네. 어떤 분들이 처방을 받아서 사용을 하면 좋을까요? 저는 사실 피부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좋다니까 나도 써봐 이런 거는 안 돼요. 자기 피부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뭐 일테면 너무 건조하다거나 뭐 여러 가지 여드름이 났다거나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다른 약을 같이 쓴다거나 아니면 난 관리를 받는 게 있어, 매주 집 앞에 피부 관리샵을 다녀, 그런 분들은 관리하시는 분들하고 상의하시고, 이제 저는 저희 병원에 오는 환자분들은 필요하신 분들, 이 환자 요걸 쓰면 좀 뭐 도움이 되겠다 싶은 사람들은 여드름이 좀 있다거나 어릴 적 여드름 흉터만큼 심한 애들은 안 들어요. 근데 뭐 일테면 최소한의 이렇게 보톡스를 맞았는데 아주 미세하게 있는 잔주름들은 건드려내면 부자연스럽거든요. 그런 거에 보조적인 보조식품이라고 생각을 해야지 치료제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딱 애티튜드가 나 이거 먹고 만병통치 이러신 분들은 안 드려요. 얘기해보고 너무 맹신하면 안 쓰는 게
쓰는 이만 못합니다. 아무래도 다양한 효과가 있기는 하지만 올바른 사용법과 주의사항이 없으면 그래도 처방을 해주신 선생님의 그런 설명들이 없는 걸 무시하고 했다가는 좀 큰일을 초래할 그러니까 나 좋았다고 옆집 사람한테 나눠주는 거는 아니라는 거지. 약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 약이 필요한 사람 갖다 데리고 오세요. 처방을 해드릴게. 알겠습니다. 오늘 진짜 스티바이 크림에 대해서 되게 많은 거를 알아가는 것 같아요. 남들이 다 좋다고는 하지만 섣부르게 막 너무 많이 발랐다가는 위험할 수도 있다. 그렇죠. 그것도 있기 때문에 그것들도 분명히 시청자분들이 원하시는 대답이었을 거라고. 가장 중요한 것도 하나 아까 해가 없을 때 발라야 합니다. 요거 두 개만 알아두시면 스티바이는 오늘 본전 뽑아가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다음에도 이런 내용들 좀 많이 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